여기 한 중국 여대생은 뭐든 중국이 최고이고 중국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으로 유학 온 후 한 사건으로 중국을 향한 맹목적인 믿음이 깨져버렸다는데요. 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었던 것인지 사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잠깐 사연 시작 전 소중한 1초를 투자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러웨이팅이에요. 베이징의 화려한 고층 빌딩 숲에서 자란 저는 어릴 때부터 중국의 위대함을 몸소 체감하며 자랐죠. 저희 부모님은 성공한 사업가셔서 저는 최고의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어요. 베이징 최고의 사립학교에 다니면서 항상 우수한 성적을 받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끊임없는 칭찬을 받았죠. 매일 아침 등교길에 보이는 빠르게 발전하는 도시의 모습은 정말 놀라웠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평범했던 동네가 어느새 초고층 빌딩들로 가득 찬 모습을 보면 가슴이 벅차올랐죠. 이게 바로 중국의 힘이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학교에서는 중국의 5,000년 역사와 문화, 그리고 현재의 눈부신 경제 성장에 대해 끊임없이 배웠어요. 중국의 역사는 그야말로 찬란했죠. 선생님들은 이 모든 발전이 당과 정부의 현명한 지도 덕분이라고 강조하셨어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중국인으로서 더욱 자부심을 느꼈어요. 하지만 다른 나라들, 특히 아시아 이웃 국가들에 대해서는 무척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은 중국의 속국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고 그들의 문화는 모두 중국 문화의 아류에 불과하다고 믿었죠. 이런 생각을 갖게 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어요. 먼저 학교 교과서에서 한국에 대해 배울 때마다 항상 중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했어요. 한국은 오랫동안 중국의 조공국이었어. 그들의 문화와 제도 대부분이 우리 것을 본떴지. 라는 내용이 반복해서 나왔죠. 특히 역사 시간에 고구려에 대해 배웠을 때가 기억나요. 선생님께서는 고구려는 중국의 소수민족이 세운 나라야. 한국 사람들이 자기네 역사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우리 역사의 일부지. 그때 저는 그 말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죠. TV에서 보는 뉴스나 다큐멘터리도 이런 생각을 강화시켰어요.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해 다룰 때면 항상 중국의 경제 발전이 주변국에도 혜택을 준 덕분이라는 식으로 설명했거든요. 삼성이나 현대 같은 한국 기업들의 성공 이야기를 들을 때도 결국 중국 시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독자적인 문화나 역사, 그리고 현재의 성과들을 인정하기가 힘들었어요. 한 번은 학교 축제에서 각 나라를 소개하는 부스를 만들었는데 한국 부스를 본 제 반응은 정말 오만했어요. 한국의 IT 기술이 뛰어나다는 친구의 말에 그건 다 중국의 영향 덕분이야 라고 단언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시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닫게 되지만 그때의 저에게는 이것이 당연한 진실이었답니다.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 뉴스에서 보도하는 중국의 성과들, 그리고 주변 어른들의 말씀이 제 세계관을 형성했어요. 중국이 가장 위대한 나라이고 다른 나라들은 모두 우리를 따라오는 중이라고 믿었죠. 심지어 서양 국가들도 우리의 경제력과 기술력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때의 저는 이런 생각들이 당연한 사실이라고 알았죠. 중국이 세계 최고라는 믿음은 제 정체성의 일부였고 자부심의 원천이었거든요. 다른 나라의 문화나 업적을 인정하는 것이 마치 중국의 위대함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저는 미국 유학을 결심했어요. 부모님의 든든한 지원 덕분에 준비 과정은 수월했죠. 제 마음속에는 중국의 위대함을 미국인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열망이 가득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조금 순진했지만 그때의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여겼답니다. 미국에 도착한 첫날 캠퍼스의 다양성에 놀랐어요. 세계 각국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죠. 하지만 곧 저는 자연스럽게 중국인 유학생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그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고 우리끼리 모여 중국의 발전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게 즐거웠거든요. 어느 날 저녁 중국인 친구들과 함께 캠퍼스 카페에 모였어요. 리원이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죠. 있잖아, 오늘 경제학 수업에서 들었는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래. 중국 공산당의 정책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어요. 맞아, 우리나라 기술력도 점점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잖아. 화웨이 같은 기업들이 5G 기술로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니까. 저희는 이런 식으로 자주 모여 중국의 성과와 당의 위대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중국 시장의 성장, 1대1로 정책의 성공, 첨단 기술 발전 등을 자랑하는 일이 일상이었죠. 한 번은 미국인 친구가 우리 대화를 듣고 궁금해하며 물어봤어요. 중국이 정말 그렇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나는 중국에 대해 잘 모르겠어. 저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죠. 물론이지. 우리나라는 이제 거의 모든 분야에서 미국을 따라잡고 있어. 곧 세계 최강 대국이 될 거야. 그 친구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어째서인지 다른 친구들은
우리와 잘 어울리지 않았어요. 저는 그들이 중국을 부러워하고 시기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중국인 유학생 시안을 만났어요. 처음에는 반가웠죠. 하지만 곧 시안이 한국인 학생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고 의아했어요. 어떻게 중국인이 한국인들과 그렇게 친하게 지낼 수 있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시안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그냥 시안이 이상한 중국인이고 우리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국제 비즈니스 전략 수업에서 한국인인 은서연이란 친구와 팀 프로젝트를 하게 됐어요. 한국인과의 팀 프로젝트라니 처음에는 정말 불편했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피할 수 있을까 고민했을 정도예요. 한국이라니 우리 중국의 오랜 속국이었던 그 작은 나라 말이에요. 우리 중국 문화의 아류를 배우다 겨우 여기까지 온 나라 아니야? 라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인과 함께 프로젝트를 한다는 게 자존심 상했어요. 우리나라 기술력이나 경제 규모에 비하면 한국은 비교도 안 된다고 믿었거든요. 아마 내가 다 끌고 가야 할 거야. 한국 학생이 뭘 얼마나 하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죠. 게다가 한국의 역사나 문화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어차피 중국에서 배운 것들 아니야? 라고 무시하는 마음이 컸죠. 하다못해 한글도 우리 한자를 보고 만든 거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서연과 어떻게 대화를 나눠야 할지, 어떻게 협력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이 프로젝트 내가 혼자 다 해야 하는 거 아닐까? 라는 걱정도 들었죠. 첫 미팅날 저는 마지못해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서연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죠. 어차피 내가 다 해야겠지라는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서연이 프로젝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제 예상은 빗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한국의 삼성, LG, 현대 같은 기업들의 성공 사례를 열정적으로 설명하는데 저는 처음에 그게 모두 과장이라고 생각했어요. 뭐 말도 안 돼, 그거 다 거짓이지? 한국이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해? 저의 무시하는 듯한 질문에도 서연은 자신감 있게 미소를 지으며 자료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보여준 자료들은 너무나 객관적이고 사실에 근거한 것이었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관들의 보고서, 국제 특허 출원 통계, 글로벌 시장 점유율 등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서연의 뛰어난 리더십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날카로운 분석 능력을 보면서 저는 점점 당황스러워졌어요. 인정하기 싫었지만 그녀의 능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그날 저는 아무것도 못한 채 미팅을 마치고 캠퍼스 내 카페에서 점심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테무라는 중국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테무는 요즘 전 세계에서 핫한 쇼핑 플랫폼이에요. 현지 생산업체와 세계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 정말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요. 미국을 비롯해 유럽, 아시아까지 진출해서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뿌듯했죠. 우리나라 기술력이 대단하지 않아? 이제 중국 상품이 전 세계를 점령하고 있어. 그런데 갑자기 옆 테이블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한 학생이 화를 내며 말하고 있었죠. 다들 큰 소리에 그 학생에게 집중하고 있었어요. 이 무선 충전기 테무에서 샀는데 전혀 충전이 안 돼. 완전 사기야. 그 말을 들은 다른 학생도 끼어들었어요. 나도 그래. 베개를 샀는데 사진이랑 완전 달라. 너무 작아서 쓸 수가 없어. 또 다른 학생이 말했어요. 헤드셋도 마찬가지야. 소리가 전혀 안 들려. 이게 뭐야? 순식간에 카페 안이 시끄러워졌어요. 여기저기서 테무에서 산 물건들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중국 제품 전체를 비난하는 분위기로 바뀌었죠. 역시 중국 물건은 믿을 게 못 돼. 싼 가격만 보고 사는 게 아니었는데 중국은 왜 이런 짝퉁 제품만 만드는 거야? 이런 말들을 들으며 저는 점점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꼈어요.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던 제 모습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죠. 설마 정말 우리나라 제품이 이렇게 형편없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지만 사실 폰을 꺼내 이 문제에 대해 검색해보고 싶었어요. 화장실 칸에 들어가 구글에 테무 제품 품질 문제라고 검색했죠. 그리고 나오는 결과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수많은 불만 사례와 뉴스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중국에 있을 때 알던 것과 달리 많은 중국 제품들의 품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들을 봤어요. 특히 알리바바나 테무 같은 중국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의 품질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초저가 마케팅으로 전 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있지만 방금 일처럼 실제로 받아보면 홍보 사진이나 설명과는 전혀 다른 물건이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짝퉁이나 불량품도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안전성 문제였어요.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를 보고 정말 놀랐죠. 중국 쇼핑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제품들 중 상당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는 거예요. 화장품에서 중금속이 검출되고
어린이용 제품에서도 유해물질이 나왔대요. 그러다 아까 서윤과의 미팅 때 한국 기업에 대해 이야기했던 게 생각나더라고요. 한번 한국의 제품들의 평가에 대해서도 찾아보았죠. 평가들을 보고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 제품들은 품질이 좋아서 세계 시장에서 인기가 높다는 거예요. 삼성이나 LG 같은 기업들의 제품은 품질 면에서 신뢰를 받고 있었고 가격은 조금 비싸더라도 소비자들이 기꺼이 구매한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제 자존심이 크게 상했어요. 그동안 제가 믿어왔던 중국이 최고라는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우리나라가 모든 면에서 앞서 있다고 배웠는데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알고 있던 사실들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죠. 화장실에서 나와 다시 자리로 돌아가는 동안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자랑스러워하던 마음은 온데간데였고 부끄러움과 혼란스러움만 가득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동안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에 대해 의문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프로젝트가 끝난 후 저는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음을 느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에는 중국에 대한 자부심이 남아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APEC 정상회의 관련 뉴스를 보게 됐어요. 시진핑 주석의 미국 방문 소식에 처음엔 가슴이 벅찼답니다. 우리 주석님이 미국에서 중국의 위상을 보여주셨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충격적인 장면이 나왔어요. 친중 시위대와 반중 시위대가 격렬하게 충돌하는 모습이었죠. 처음에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중국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데. 하지만 곧 더 큰 충격이 왔어요.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를 통해 중국 정부가 조직적으로 친중 시위대를 동원하고 반중 시위대를 공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서방 언론의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많은 증거가 나오기 시작했죠. 특히 2,000개가 넘는 영상과 사진들, 그리고 중국 외교관들이 직접 과격한 시위대와 접촉했다는 증거를 보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럴 수 있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배워온 평화로운 중국의 이미지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죠. 더 충격적이었던 건 중국의 언론들이 이 사실을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시진핑 주석의 성공적인 미국 방문에 대해서만 떠들썩하게 보도하고 있었죠.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왜 우리 언론은 이런 중요한 사실을 보도하지 않는 거지? 밤새 인터넷을 뒤지며 관련 정보를 찾아봤어요. 하지만 중국어로 된 기사에서는 이런 내용을 찾을 수 없었죠. 반면 영어로 된 기사들은 이 사건에 대해 상세히 다루고 있었어요. 이 격차를 보며 제 마음속에 의문이 커져갔어요.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중국의 모습이 진짜일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중국이 있는 걸까? 이 사건을 계기로 저는 중국 정부의 행동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배웠던 평화로운 중국의 이미지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그 후로 저는 계속해서 중국의 다른 면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것 같았죠.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탄압, 홍콩 민주화 시위 진압, 티베트 문제 등 그동안 몰랐던 중국의 어두운 면들이 하나둘씩 드러났어요.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을 믿기 힘들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중국과는 너무나 달랐거든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증거를 접하면서 제 마음은 무거워졌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이런 일을 하고 있다니 이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팠어요. 그동안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워지기도 했죠. 한 번은 도서관에서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한 책을 읽다가 울음을 참지 못한 적이 있어요. 위구르족 사람들이 겪은 고통을 읽으면서 너무나 미안하고 부끄러웠거든요. 위구르족은 중국의 55개 소수민족 중 하나로 이슬람교를 믿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독립국가를 건설한 경험이 있었지만 1949년 중국의 점령으로 중국의 소수민족이 되었죠. 하지만 중국에서는 다른 종교를 믿어서는 안 돼요. 때문에 정부에서 문화와 종교를 억압하며 강제로 중국어를 배우게 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했죠. 그 과정에서 중국에서 교화소를 만들어 사상을 교육하고 낙태를 강요하는 등의 행위가 이루어진다고 적혀 있었어요. 위구르족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있었고요. 그 영향으로 중국 정부는 독립운동을 막기 위해 대규모 군사력을 동원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적인 인권 침해 논란을 만들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탄압하는 과정을 보니 너무 끔찍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러한 사실들은 몰랐기 때문에 큰 충격으로 다가왔죠. 그때 옆에 있던 학생이 제게 다가와 물었어요. 괜찮아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동시에 한국에 대한 제 인식도 많이 바뀌었어요. 한국의 민주화 과정, 급속한 경제 성장, 세계적인 문화 영향력 등을 알게 되면서 제 무지가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중국 덕분에 성장했다고 배워왔는데
사실은 한국의 독자적인 힘과 노력으로 성장했다는 걸 깨달았죠. 그동안 중국에서 얼마나 역사를 왜곡하고 세뇌를 시켜왔었는지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전에 서연에게 한국을 무시하듯이 말했던 일이 생각나더라고요. 용기를 내어 서연에게 다가갔어요. 그동안 제 마음속에 있던 응어리를 풀어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제대로 알지 못했던 한국에 대한 모습을 알고 싶어졌어요. 그때 미안했어. 한국을 무시했던 거 내가 정말 몰랐어. 혹시 한국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을까?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지 알고 싶어서. 서연은 제 말을 가만히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흔쾌히 한국에 대한 올바른 역사와 문화에 대해 알고 싶다면 언제든 환영이라고 해주었죠. 서연은 먼저 한국의 역사부터 이야기해 주었어요. 삼국시대부터 시작해 고려, 조선을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이 어떻게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켜왔는지 설명해줬죠.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동안 한국을 중국의 아류라고 생각해왔으니까요. 한국의 전쟁 이후에 불과 6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기까지 시민들의 노력들인 한강의 기적의 이야기부터 독재 정권을 물리치고 스스로 민주화를 이뤄낸 과정들까지 서연의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한국에 대해 무지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한국의 세계적인 IT 기술과 반도체 기술을 비롯한 기업들의 수준을 들으면서 한국이 이렇게 대단한 나라였다니 정말 믿기 힘들 정도였죠. 한국이 이룩한 성과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동시에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됐어요. 그동안의 편견과 무지에 대한 후회,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된 진실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서연의 말을 듣고 나서 저는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졌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왜곡된 정보로 생각해왔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한국에 관한 책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객관적으로 쓰인 책들을 읽으면서 제 안의 편견들이 하나둘씩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죠. 한국의 고대사를 공부하면서 특히 신라의 찬란한 문화유산들을 보면서 한국이 단순히 중국 문화의 아류가 아니었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죠. 그리고 한글에 대해 알게 되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알고 있던 것처럼 한자에서 파생된 게 아니라 완전히 독창적인 과학적 문자체계였던 거예요. 세종대왕이 얼마나 혁신적이고 성견지명이 있는 왕이었는지 느낄 수 있었죠. 한글이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요즘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K-팝, K-드라마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BTS나 블랙핑크 같은 아이돌 그룹들의 음악을 들어보고 기생충 같은 영화도 찾아봤죠. 한국 드라마나 영화 특유의 감정선과 작품의 독창적인 퀄리티가 느껴지더라고요. 확실히 중국과는 차이가 있었죠. 한국 문화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이렇게 공부하면 할수록 제가 그동안 얼마나 한국에 대해 무지했는지 깨달았어요. 한국은 결코 중국을 따라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신만의 독특한 문화와 정체성을 가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나라였던 거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존경심을 갖게 됐어요. 동시에 제 자신의 편견과 잘못된 생각을 깊이 반성하게 됐죠. 이번을 계기로 이제는 어떤 나라든 선입견 없이 바라보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답니다. 이런 경험들을 겪으면서 저는 점점 더 비판적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중국 뉴스를 볼 때에는 이게 정말 사실일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됐고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찾아보려고 노력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중국인 친구들과 거리가 멀어졌어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답답함을 느꼈거든요. 그들은 여전히 중국이 완벽하다고 믿고 있었어요. 한 번은 중국인 친구 리민과 토론을 하다가 싸운 적이 있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다고 언급했더니 리밍은 날카로운 어조로 말했죠. 갑자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아시아는 다 우리 중국의 영향을 받아 성장해왔고 중국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나라인 거 몰라? 위구르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화를 내더라고요. 너 왜 그런 거짓말을 믿는 거야? 그건 다 서방의 선전일 뿐이야. 그 순간 중국의 세뇌 교육의 무서움이 느껴졌어요. 예전에 저였다면 리민과 같은 말을 했을 텐데 이제는 그럴 수 없었어요. 저는 제가 이제 달라졌다는 게 느껴졌죠. 친구들은 아직도 중국이 가르친 편향적이고 왜곡된 사실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고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들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죠. 이런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중국에 반하는 행동이라며 조심하라고 경고도 했어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저는 점점 더 고립감을 느꼈어요. 중국인 친구들과는 맞지 않고 그렇다고 다른 나라 친구들과 완전히 어울리기도 어려웠거든요. 평소에 잘 지내던 중국인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었어요.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과는 말이 통하지 않을 거란 걸 알았어요.
계속 같이 지낸다면 정말 저의 신변이 위험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 세계관이 완전히 뒤집힌 후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죠. 이제 저는 적극적으로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교류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문화를 배우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죠.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중국인 친구들과 멀어지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제 시야가 넓어지고 있음을 느꼈어요. 또 전에는 이상한 중국인이라고 생각했던 시안과 이야기를 하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시안도 저와 같았지만 중국을 벗어난 후 실체를 알고 나서는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죠.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와 어울리지 않았다고 해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저는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제 시각이 넓어졌고 다양성의 가치를 이해하게 됐죠. 이제 저는 중국인이라는 정체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내가 중국을 사랑한다는 건 무조건 중국을 옹호한다는 뜻이 아니라 중국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걸 깨달았죠. 이 모든 변화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믿고 살아왔던 게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건 때로는 너무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웠죠. 하지만 이제 와서 돌아보면 이 과정이 저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해요. 문득 처음에 이 학교에 오기 전 포부가 생각나더라고요. 세계의 중국의 위대함을 보여주겠다는 나름 당당함을 가지고 왔었는데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대신에 더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제가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아직 모르겠어요. 아마 다시 중국에 돌아가게 되면 저의 생각들을 함부로 표현하지 못하겠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더 이상 예전의 저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현재 저는 지금 중국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속에 일어난 변화들에 대해서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때 학교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소식을 들었죠. 이것이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글로벌 문화이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저는 언론의 자유와 정보 접근성, 그리고 아시아 문화의 독창성에 대해 발표하기로 했어요. 이 주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 안에 깊이 박혀있던 편견들과 마주하게 됐죠. 발표 자료를 만들면서 제 손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이제껏 믿어왔던 것들을 부정하는 내용을 준비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발표 당일 강당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청중석에 앉아있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을 보며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특히 중국 학생들의 모습에 시선이 갔어요. 그들의 반응이 어떨지 걱정되면서도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더 컸죠. 제 차례가 되어 단상에 올랐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세계 언론 자유지수를 언급하며 중국이 180개국 중 177위에 머물러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전했어요. 이 말을 하는 동안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던 것 같아요. 청중석의 중국 학생들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용기를 내어 계속 이어갔죠. 그 다음으로 아시아 문화의 독창성, 특히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믿기지 않았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절대 하지 않았을 말들이었거든요. 한국은 독자적인 문화와 역사를 가진 나라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이 말을 하면서 그동안의 제 무지한 행동들을 생각하며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꼈어요. 부끄러움과 후회가 밀려왔지만 동시에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해방감도 느꼈죠. 한국에 대해 하나씩 이야기하면서 점점 목소리가 커져갔어요. 한국의 발달된 기술과 인프라,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산업에 대해 설명했죠. 특히 어려움을 극복하고 놀라운 발전을 이룩한 한국인들의 의지와 노력을 강조했어요. 이 부분을 말할 때는 제 마음에 존경심이 가득 차올랐죠. 발표를 하는 동안 청중들의 반응이 엇갈렸어요. 중국 학생들의 표정이 점점 좋지 않아지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그들의 눈빛에서 불편함과 약간의 분노까지 읽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서연이와 시안을 포함한 다른 학생들은 관심 있게 듣고 있었어요. 그들의 고개 끄덕임에 힘을 얻어 계속 이어갔죠. 마지막으로 제 자신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중국의 교육 속에서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는 각 나라의 독특한 문화와 역사를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고 말했어요. 이 부분을 말할 때는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어요. 제 안에서 일어난 변화를 솔직하게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발표를 마치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 순간이 제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죠. 그러다 서연이와 시안을 중심으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죠. 중국 학생들은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었지만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도 보였어요. 그들의 반응을 보며 제 마음속에 작은 희망이 싹 텄어요. 발표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는 동안
복잡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부끄러움, 후회, 해방감 그리고 작은 희망이 뒤섞였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발표를 통해 제가 한 걸음 더 성장했다는 거예요. 자리에 앉아 다른 학생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저는 제 미래에 대해 생각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편견을 깨고 진실을 추구해 나가기로 마음먹었죠. 그리고 언젠가는 이 경험이 제 조국 중국에도 작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제가 겪은 이 변화의 여정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길 바라면서 저는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됐어요. 이제부터는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보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진실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중국의 세뇌 교육의 문제점과 그들의 희생양이 되어버린 중국 학생들이 안타까우면서도 사실을 안 뒤 변화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여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맞다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며 여러 생각이 드네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다양한 감동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위 영상과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동쿠키 해외 감동사연 재생 목록을 보시면 더 많은 사연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심심하거나 생각날 때 감동 쿠키를 꺼내보세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